기억력부터 나빠지는 치매도 있지만 초기에는 기억력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치매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치매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질한 옷을 입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TV 볼륨을 크게 틀거나 단순 프로를 볼 수 있고 복잡한 거를 시키게 되면 잘 모르겠다, 너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시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매를 비롯한 난치병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치매가 왜 생기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치매를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왕 피할 수 없다면 아주 짧게 치매 상태를 지나 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치매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치매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적 특성의 영향도 받지만 주로 잘못된 습관과 환경에 의해 뇌세포가 빠르게 약해지거나 다쳐서 생깁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능력으로 할 수 없게 되면 치매라 합니다. 치매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조적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로, 내 기능은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로 많이 나빠져 일상생활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구조 점수 60점에 비해 기능이 30점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남아있는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MRI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기로 말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빠르게 약해져 치매가 되는 것을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인 퇴행성 치매라 하고, 뇌졸중 등 혈액장애로 뇌세포가 다쳐서 치매가 되는 것을 혈관 치매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것을 기타 또는 가성 치매라 합니다. 치매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부터 떨어집니다. 치매에는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초기 증상도 다릅니다. 기억력부터 나빠지는 치매도 있지만 초기에는 기억력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치매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치매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부터 많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데요. 첫 번째, 깜빡거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그러는데요. 과거에 기억된 것은 잘 회상하지만 방금 있었거나 방금 했던 일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밥도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나지 않으면은 물건을 엉뚱한 곳에 잘 흘리거나 두고서는 기억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남이 갖고 갔다고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걸 추궁을 받으면은 자신은 약속한 것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완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여 철질한 옷을 입거나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리거나 새로 알게 된 사람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는 무엇인가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해지거나 개선력이 떨어져서 경제 행위를 하기가 어렵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TV 볼륨을 크게 틀거나 단순 프로를 볼 수 있고 이래저래 비교하고 따져보는 추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시키게 되면 잘 모르겠다, 너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한 걸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해오던 집안일, 가사도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이에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초기에는 기억력이 멀쩡한 치매도 있습니다. 전두척 두엽 치매가 생기면 기억력은 온전한데 성격이 많이 바뀌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무감정이나 무관심이 생기거나 음식을 집착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말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레비소체 치매가 되면 기억력보다는 환식, 헛것을 보거나 냉수면 장애로 잠자리가 험해지거나 의식의 기복이 심해지고 다발성 뇌경색 혈관 치매가 생기면은 뇌경색이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고 피질라 혈관 치매가 생기면은 혈관 치매의 행동 특징인 감정이 폭발하거나 별일 아닌데도 분노를 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일들이 흔한데요. 이것은 전두엽 피질라 회로의 손상으로 감정 브레이크가 상실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걷는 걸음걸이, 보행이 느리고 말도 느리고 모든 것,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소혈관 손상으로 인한 전두엽 회로의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관심이 생기거나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전두엽측 피질 아래나 백질의 손상으로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억 해상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느리고 감정이나 감동이 줄고 보행과 동작이 느리고 보폭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인지기능 개선제, 치매약이라고 하죠. 인지기능 개선제 치매약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요. 효과가 떨어지면 약의 용량을 4배 이상 올리기도 하지만은 용량을 올린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약이 작용하는 뇌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세포 재활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뇌세포는 정상에서 활력이 떨어진 세포가 되고 활력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사멸적 죽어서 사라지거나 살아남으면 좀비 뇌세포가 됩니다. 치매가 진행할수록 사멸한 뇌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뇌세포도 아주 많아지면서 다른 뇌세포도 다양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좀비 뇌세포는 약물 반응이 없고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가 되지 않고요.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만 약물에 반응하고 뇌세포 재활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매가 진행하면은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가 줄어들므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치매가 되기 전 뇌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치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뇌가 나빠지면서 생깁니다. 치매가 되기 전에도 치매 초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치매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뇌가 약해지면서 무증상이거나 단순근망증이 생길 수 있고요. 진행하면은 기억력을 비롯해 일 처리 능력이나 머리가 나빠졌다는 자각 증상이 생기지만 이것으로 인해 실수할 정도는 아닌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를 거쳐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수가 잦아지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치매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치매는 걸리는 것이 아니고 치매로 변해가는 질환입니다. 다만 다발성 뇌경색 혈관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은 치료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뇌세포 재활 치료는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난치병인 치매를 한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학적 이야기만도 한의학적 이야기만도 아닌 의학적 지식을 한의학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난치병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병의 의학적 치료 방법이
고속도로라면 치매 치료의 길은 의학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오솔길, 즉 난치입니다. 여기서 치매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고속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오솔길보다는 나은 비포장도로가 보입니다. 바로 제가 주장하는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매 예방 노력으로 똘똘백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요? 답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운동도 빠를수록 좋은데 가장 빠른 것은 나에게는 바로 지금이죠. 운동도 치매 예방 노력의 한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점진적 강도 증가, 균형 잡힌 운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20대부터 하는 것이 좋지만 40대에서 50대 중년기가 되면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미리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고 60대 이상이 되었다면 노년기 초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근육과 심폐기능이 상당히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고요. 70대 이후가 되면은 체력과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되죠. 운동을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 늦었지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요. 낙상 예방과 일상 활동 유지가 핵심 목표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체조, 수영 등은 관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을 권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면 부상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시작해서 서서히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고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가끔 근력 운동을 겸하고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것이 노년기 운동의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근육량이 증가되고 심폐기능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혈류가 증가되면서 내 건강이 호전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를 회복시키고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뇌 가소성은 운동을 하거나 뇌를 자극을 하면 뇌가 좋아지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뇌가 나빠지는 것을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이랍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운동이 기억력에 구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단기 기억이 개선되는데요. 집중력이 증가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일을 하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추천 유형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매번 운동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면역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항산화와 면역세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고 근육 유지와 이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체중 1kg당 1g이 원칙이지만 나이가 드시면 1.2g 정도로 단백질을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 좋은데요. 장 건강과 면역 조절을 위해서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낫또 등을 소량씩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면역 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드시면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커집니다. 5번째는 버섯류가 좋은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고 또 NK 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 항암 효과와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섯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와 향신료도 필요한데요. 강황이나 마늘, 생강 이런 양념 향신료가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기능과 염증 조절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향신료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나이가 드시면 탈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공식품이나 설탕, 과도한 기름을 피해야 되고 식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육류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김치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 앞다리를 넣어서 한 2~3시간 그대로 담궈둔 상태로 두었다가 김치찌개를 하셔서 드시면 이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육류를 못 드실 때는 김치찌개를 이런 방법으로 끓여 드시게 되면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를 골고루 드시면은 노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뇌 건강 좋아지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번 반복한 면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 자극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신체 활동과 운동도 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과 신체 활동에다가 뇌 자극 활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넋을지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내 자극이 됩니다.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모든 새롭고 어렵고 약간 힘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돼서 혼자 사시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잘 안 하거나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균형 잡힌 음식을 꼭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5번째는 수면 부족이 잘 생기지만 밤에 잘 자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과 절주도 필요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의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 저하이고 그 전은 단순건망증이나 무증상 기간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무증상이거나 단순한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순 건망증 기간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면 내가 생각할 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고 조그만 실수들이 남들 눈에도 나타나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그런 실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치매가 되고
치매가 악화돼서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니고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 말고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뇌세포가 나빠지는 것을 살펴보면 정상세포에서 활력이 떨어지면서 활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죽어서 사라지는 사멸한 뇌세포가 되거나 살아남아 있으면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뇌세포가 됩니다. 치매 머리가 나빠지는 과정에 뇌세포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죽은 뇌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뇌세포도 많아지고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주관적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활력이 완전히 떨어진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치매가 되면 이미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이 생기기 전인 경도인지장애, 그것보다 더 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부터 치매 예방 노력과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뇌세포 재활 치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인 제가 의학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를 융합하여 치매를 새롭게 이해하고 한약의 약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치매가 발생하는 많은 원인에 따라 필요한 약제를 그런 약으로 구성된 치료법이 뇌세포 재활 치료법이며 약해진 뇌세포의 많은 부분을 보강하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를 비유하자면 낡은 집이 기둥 하나만 고장나거나 스카레 하나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낡은 집은 여기저기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된 원인 기둥 하나만 바꾸거나 스카레 하나만 바꾼다고 낡은 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해진 여기저기를 보강해야 하는 것처럼 약해진 뇌세포도 여기저기를 보강하는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치료는 한약이 제격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는 치료 대상 뇌세포, 즉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가 많을 때 치료해야 효과도 큽니다. 치매보다는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훨씬 좋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 치료를 시작해야 똘똘백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진단적인 근거보다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에도 늦습니다. 물론 치매 말기 환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오게 되고 소변을 못 가리던 사람이 소변을 가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터지고 자식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치료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일찍 오셔서 8년째 계속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치료는 단순 건망증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생기면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치매가 늘어난 건가요? 국내 젊은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약 1만 7천 명 수준에서 2019년 약 6만 3천 명 수준으로 10년 만에 3.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젊은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혈관 치매와 전두척두엽 치매가 흔합니다. 하지만 젊은 치매는 노년층 치매와 달리 유전적 요인, 알코올성 치매, 외상,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노인병이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에도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 진단 기술이 향상됐고 또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 변했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젊은 층에 더 강하게 작용해서 치매 발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젊은 연령대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뇌혈관 및 인지기능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으로 생활 리듬이 붕괴하였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균형 있게 발달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흔한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증가해서 해마와 전두엽이 위축되고 시냅스 소실을 통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5가지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젊은 치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의심해 보라고 하던데 관련이 있나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간 능력은 주변 환경이나 물체의 위치, 거리, 방향 또는 공간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초기에 기억을 담당하는 척두엽의 해마와 함께 후방의 두정엽과 전두엽 연합 영역이 서서히 위축됩니다. 해마는 공간을 기억하고 후두엽은 물체의 형태, 색, 시각적 정보를 해석하고 두정엽은 공간 감각, 거리 판단, 시공간 등을 통합하여 보이는 공간의 방향 감각과 지형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 공간이 익숙한 공간이 되면은 경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은 보는 것은 가능한데 공간 속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시공간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위가 빨리 망가지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치매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행동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활동을 또는 정신적 활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수면 문제가 있거나 다섯 번째 식사가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거나 여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곱 번째 흡연이나 음주 등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부족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머리로 피가 덜 통하고 인지 자극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두 번째, 사회적 고립이 있으면은 머리를 자극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세 번째,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은 내 심혈관 질환, 뇌혈관이 나빠지면서 치매가 되기 쉽고요. 네 번째, 수면이 부족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청소가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기가 쉽고요. 다섯 번째, 균형이 잡히지 않는 식사를 하게 되면은 뇌의 영양이 부족한 상태나 영양 언밸런스로 인해서 뇌가 빨리 약해지게 되고 여섯 번째, 스트레스가 가다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해마와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고요.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뇌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나 행동 등이 바뀔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행동 심리 증상은 망상, 환각, 불안 초조, 우울증,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배회, 음식 거부 또는 폭식,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충동 표현 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망상인데요. 가장 흔한 심리 증상이고 대표적으로 물건을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집에 가야 한다 같은 피해 망상이나 착각이 많습니다. 두 번째 흔한 증상으로 환각이 있습니다. 특히 레비소체 치매에서 두드러지고 시각적 환각, 흙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 방 안에 있다, 벌레가 기어다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불안초조인데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반복적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이나 무의지증인데요. 식사를 안 하거나 말이 줄고 외출에 흥미가 없고 표정이 굳어가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면서 노인성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가 잘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절부절하거나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원인은 대체로 불안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낯선 환경,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소음이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돌아다니고 낮잠을 오래 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해마와 시상하부의 수면 리듬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회입니다. 집에 가야 한다거나 일하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밖을 나서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과거의 기억으로 기억 혼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음식을 거부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 자체를 잊거나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거나 이상한 걸 먹는 식행동 구분이 어려운 식행동 장애도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는 성적 행동 변화인데 일부 환자에서는 성적 충동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심리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데요. 배회, 망상, 분노와 폭언,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나 정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안정시키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에 대처하는 핵심은 가족이 짧고 단순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정과 목소리는 따뜻한 톤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환자의 뇌파도 안정이 되고 공격적인 행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가족의 언어가 약입니다. 첫째,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집을 나가는 것이죠. 집을 나가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데요. 기억이 끊겨서 지금 밤인지 낮인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집에 가야겠다는 본능적 불안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강하게 인식시키러 가면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말보다는 부드럽게 지금은 밤이라 문이 닫혔고 차가 끊겼어요. 여기는 자도 되는 안전한 곳이에요. 내일 아침에 갑시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망상에 대한 대처인데요.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 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 자리에 두었는데 없어진 것은 남이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족이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바로 반박하면 당신의 생각으로는 당신이 옳기 때문에 더 흥분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하셨죠? 같이 찾아볼까요? 이 문장은 논쟁을 멈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공감 언어가 됩니다. 세 번째, 분노와 폭언인데요. 분노나 폭언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불안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맞받아치면 환자의 뇌는 스트레스 회로가 폭발합니다. 이럴 때는 5초간 침묵하고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국을 하거나 화난 원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먼저 인정하고
달래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뇌의 시간 감각이 약해졌기 때문에 밥을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드렸잖아요 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대신 조금 이따 드릴게요, 곧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면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 음식 관리로도 치매 예방할 수 있나요? 음식 관리로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관리가 중요한데요. 평소 음식 관리만 잘해도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춰서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음식으로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활성산소는 뇌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축적에도 관련이 됩니다. 항산화제가 많은 식품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블루베리, 딸기 같은 이런 음식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과도한 설탕이라든지 단순당이라든지 튀김, 가공식품은 체내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기름진 생선, 견과류 이런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은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씨앗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 건강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내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발효식품으로 김치나 요구르트, 낫또 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좋은 식습관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 공급을 위해 하루 5색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오메가3 확보를 위해 주 2,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염증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 설탕, 튀김을 적게 먹고 장내 유익균 유지를 위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식단이 있나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인드 다이어트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과 고혈압 예방에 초점을 맞춘 소금을 극도로 낮춘 대시 식단의 장점을 합한 식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하는데요. 소금을 극도로 낮추면, 특히 천일염을 낮추면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의 소박한 전통 할머니 식단이 좋습니다. 개선할 점은 좋은 기름으로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충분히 쓰고 육류는 과하지 않게, 그렇지만 조금씩 매일 채소와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혈관 질환이 낮은 지역 중 하나가 지중해 연안 국가인데요. 여기 사람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주로 드시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하루에 올리브 기름을 한두 스푼 꾸준히 섭취합니다. 올리브유가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경세포막은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해야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신경전달 물질과 영양분들이 원활하게 오갈 수 있고 염증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9인 올레산이 풍부해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전달 기능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세포막을 보호하고 스쿠알렌도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올레유로페인, 하이드록시티로솔 같은 폴리페놀이 뇌염증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세 악효세포라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아밀로이드 축적을 감소시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뇌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소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반대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식습관도 있습니다. 위험한 식품으로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가공육, 붉은 고기와 같은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설탕이나 간식을 많이 먹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단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거나, 여섯 번째 과도한 동물성 포화지방을 섭취하거나 고지방 식품을 많이 먹거나 지나친 음주, 기타 생활 습관이 나쁘면은 이는 치매 유발 음식과 어울려 가지고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초가공 식품인데요. 감자, 칩, 소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포장 스낵류 등이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으로 하루에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했다는 클리블랜드 병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초가공식품에는 당분, 포화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적게 들어있는 깡통 음식이고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 또는 붉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좋지 않은데요. 소시지, 베이컨, 햄처럼 가공된 붉은 육류의 섭취가 많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가공육 속에 포화지방, 나트륨,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고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설탕이나 간식,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인데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간식 또는 흰빵 케이크 등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비만 등과 연결되고 이들이 결국 뇌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과다한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고지방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로 가는 혈류나 미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음주나 나쁜 생활 습관이 병합이 되는 경우인데요. 음식 단독이라기보다는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과 연계된 식습관이 치매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는 과다 음주도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있나요? 예, 개량된 우리 전통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비빔밥을 추천합니다. 비빔밥은 밥은 줄이고 대신 채소와 나물을 많이 넣고 좋은 기름으로 생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넣는 것이 좋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나 콩 제품을 조금 넣을 수 있지만 소고기 고명처럼 약간의 육류를 추가해서 매끼 그런 비빔밥 성분으로 매일 드시면서 김치나 된장 등의 발효 음식과 때로는 미역국 등과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치매 예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음식을 먹으면 치매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알록달록 즉 오색 음식의 약성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간심비패신을 오장이라고 하는데요. 청, 홍, 항, 백, 흑색을 오색이라고 합니다. 청색, 즉 파란색, 녹색은 간을 보호하는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나리는 녹색으로 민간에서 간염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죠. 브로콜리나 시금치, 케일, 미나리는 초록색이지만 한방에서는 청색으로 보며 클로로필, 크세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기 때문에 해독, 항염 효과, 뇌세포 노화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 초록색 성분의 작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홍색, 즉 적색, 붉은색은 심장, 심을 보호하며 토마토, 석류, 수박, 붉은 파프리카 속에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심을 보호하는 것은 교감신경의 가항진을 억제하는 것으로 항산화 작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황색, 즉 노란색은 비를 보호하는 색으로 단호박, 계란, 노란자, 고구마 등의 색인데요. 베타카로텐과 플라보논이 많아서 눈 건강, 망막과 시력 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가 좋으면 기, 즉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계란이나 단호박 같은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비를 좋게 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백색, 즉 흰색은 폐를 보하는데요. 무, 배, 도라지는 기침에 잘 쓰는 민간요법 약재이죠. 여기에는 알리신과 플라보논이 풍부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배나 무, 도라지를 기침에 쓰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색, 검정색은 신을 보한다고 합니다. 신은 금정콩, 흑미 등에는 탄닌, 폴리페놀, 멜라노이딘 등이 풍부한데요. 뇌의 염증, 뇌의 혈류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은 생식기, 비뇨기, 골수, 뇌, 내분비 기관을 총칭하여 신이라고 합니다. 뇌 염증이 개선되고 뇌 혈류가 개선되어서 뇌 기능이 호전되는 것을 신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연결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를 골고루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항산화제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알록달록 고리나 무지개 밥상을 차려보세요. 다시 강조하면 누구나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닙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 외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치매 예방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세요. 치매가 되면 MRI에 보이는 음영은 크게 나빠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상처럼 보이는 MRI 음영 속에 좀비 뇌세포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 뇌세포도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는데 70년 정도 걸리도 초기에서 치매가 말기로 가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이면 말기로 갑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이유는 MRI가 정상에 가깝게 보여도 그 속에는 좀비 뇌세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도 인지장애 MRI는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 속에 좀비 뇌세포가 많고 활력이 떨어진 뇌세포가 많기 때문에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일 때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답입니다.